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또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가 건립됩니다. 포트리 지역 고교생들이 추진해온 기린비 건립 사업이 추진 1년 6개월 만에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집요하게 방해를 했지만 타운은 기린비를 통해 위안부 역사를 지역사회에 알리겠다는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한샘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 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포트리 타운위에는 어제 저녁 정기회의에서 지역 고교생 단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트리가 추진하는 일본군 위안부 기린비 건립 사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위안부 기린비 건립 사업은 그동안 일본 구구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타운은 학생들의 의사를 지지했습니다. The Korean Youth Council has done a great job in presenting to government a Comfort Woman Memorial that's not only fair and decent and honest, but it brings to light the atrocities of years gone by. We're proud of them. They were a unified force. Movement for women, and as a fellow female myself, I think this may have added to our success with the Comfort Woman project. So I'm just so grateful for this situation to have benefited not just our youth council, but the Comfort Woman Memorial and the Comfort Woman victims. 내년 3월 개막을 목표로 하고 있는 포트리 위안부 기린비는 컨스티튜션 팍 2차 세계대전 기념비 옆에 세워지게 됩니다. 위안부 기린비는 5피트 높이로 한복을 입은 소녀의 형상과 위안부 할머니를 추모하는 시가 새겨지게 됩니다. 기린비 건립에 필요한 경비 3만 5천여 달러는 모금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한인 사회를 분노케 한 버겐 아카데미 교사 타 학교로 전출 처리됐는데요. 공식 결정은 부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인한 보직 이동입니다.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인종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도 아니고 공식적인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한인 커뮤니티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보직 이동의 근거는 수업 중에 적절하지 않은 수업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보직 이동을 했다. 이렇게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슈퍼인텐던트가 사과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 우리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것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한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I hate Korean이라는 인종차별을 한 뉴저지 버겐 아카데미 교사에 대한 공식 처벌은 부적절한 수업 방식으로 인한 보직 이동입니다. 인종차별이라는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구체적인 사과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에 자리를 함께한 한인 단체장들은 이 같은 학교와 학군의 결정에 대해 분노하고 다시 한번 문제 교사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인 단체들은 만약 또다시 어물쩍 넘어간다면 실력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당국이나 교육 당국이 우리에게 그에 대한 상응하는 답을 주지 않을 경우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요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겁니다. 그 행동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조사를 요구하고 또 그 이외에 다른 리걸 액션들을 취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나오지 않다면 바로 그런 행동들을 저희들이 오늘 자리를 함께한 한인단체는 뉴저지 한인회 시민참여센터 등 21개 단체입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서 무려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이 개설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뉴욕 한국교육원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지한샘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국어 교육원과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은 오늘 오후 한국어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간 이어질 한국어 교실은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타인종과 한인 2, 3세를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뉴욕 한국교육원 이용학 원장은 이번 한국어 교실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뉴저지 지역 내 널리 전파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학생이 수강하게 될 경우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팰리세이드 파크 도서관에 한국어 교실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한국어 교실을 통해서 한국어가 뉴저지 지역에도 많이 보급돼서 성인들이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펠팍 도서관 측도 이번 체결을 통해 한국어 교실을 열게 돼 기쁘다며 지역 내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만큼 이번 한국어 교실을 통해 타인종 주민들이 한인들을 잘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t's a wonderful thing to work with the consulate, and I look forward to learning more about Korean culture as well as the Korean language. It will help us bridge the divide that exists between the two cultures, and it will help unify our town even more. 이번 한국어 교실은 10주간 1시간 30분씩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과 상담은 팰리세이즈 팍 도서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국교육원은 한국어 교실에 관심을 갖는 뉴욕 일원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어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또 한 명의 한인 경찰이 탄생했습니다. 어제 타운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앨리스 지 경관은 지역 한인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상희 기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에 손을 올리고 선서를 마친 앨리스 지 경관에게 축하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아버지가 직접 가슴에 경찰 배지를 달아주고 타운시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눕니다. 한인 여성 최초로 포틀리 경찰이 된 앨리스 지 경관은 뉴저지 몽클레어 주립대학에서 범죄 심리학을 전공하고 포틀리 경찰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등 경찰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 경관은 타운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며 한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경찰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경찰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노력해가지고 한인들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지 경관은 다음 주부터 현장 근무를 시작하며 내년 1월 말 폴리스 아카데미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정식 경관으로 임명됩니다. 채널 K 뉴스 전상입니다.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평화통일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자리를 함께한 위원들은 뉴욕협의회가 동포사회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자고 다짐했습니다. 어제 저녁 대동 연회장에서 열린 통일의 밤에는 평통 뉴욕협의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지난 10월 출범한 18기 민주평통의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뉴욕협의회 박동주 회장은 출범 100일 동안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동포사회 발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 뉴욕에서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통일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평통에 해야 되는 일,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또 우리 동포 사회의 화합, 단합,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으로 귀임을 앞두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 김규환 총영사는 격려사를 통해 뉴욕협의회 181명 회원 모두가 재외 동포들이 평화통일의 의지를 함양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재임 기간 동포사회와 함께한 주요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동포사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평화통일의 밤은 성악가와 뮤지컬 배우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 문화 공연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USCIS는 취업비자 스폰서 관련 부정과 비리가 만연하다고 판단, 이를 색출하기 위한 실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요원들이 직접 서류를 확인하고 면담을 하는 등 현미경 실사가 진행됩니다. H-1B 비자 사기 스폰서 업체를 색출하기 위한 역대 최악의 현장 실사가 진행됩니다. 14일 USCIS는 H-1B 스폰서 업체가 등록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 기본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업체, H-1B 비자 직원들의 비율이 높은 업체, H-1B 신청 직원의 야외 근무가 많은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USCIS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현장 실사 요원
인원을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늘렸습니다. 최근 USCIS는 H-1B 스폰서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해 오고 있음에도 더욱 정밀한 조사를 통해 부정과 비리를 잡겠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투입된 실사 요원들은 해당 직원 면담과 고용 증명 서류, 명함 등을 통해 비자 신청 서류와 실제 고용 조건이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기록된 정보가 거짓으로 확인될 경우 H-1B 신청서를 무효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신청자뿐 아니라 H-1B 비자를 소지한 모든 직원들의 서류를 대조해 보충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실사에 대비해 H-1B 직원에 대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무엇보다 H-1B 신청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직책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취업 영주권 문호가 4개월째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4순위와 5순위는 현재 처리 불능 사태로 분류됐는데요. 다음 주 연방 예산안 통과 여부에 명운이 걸려 있습니다. 14일 연방국무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1월 영주권 문호는 4에서 5순위를 제외한 취업 영주권의 모든 부문에서 영주권 판정 우선 일자와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가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 영주권 수속자들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노동 허가만 승인되면 2단계 취업이민 청원과 3단계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취업 이민 5순위 중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이 처리 불능으로 설정됐습니다. 1월부터는 더 이상 영주권을 최종 승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연방 예산안이 22일 통과된다면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1월 문호에서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I-485 접수 가능 우선 일자를 모두 오픈시켜 놓고 있습니다. 가족 이민의 영주권 문호는 1순위가 지난달보다 6주 앞당겨졌고 2A순위는 5주가량 앞당겨졌으며 2B순위는 1주 진전에 그쳤습니다. 3순위는 승인일이 2005년 10월 8일로 한 달가량 진전됐고 4순위는 보름 앞당겨졌습니다. 가족이민 모든 부문의 사전 접수 허용 우선 일자는 동결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노인들은 자가운전도 점점 어려워지고 대중교통 이용도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퀸즈 지역으로 노인들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퀸즈 지역 노인들을 위한 무료 콜택시 서비스가 퀸즈 북동부 지역에서 퀸즈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내년 1월부터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라면 누구나 1인당 한 번에 4번 로컬 서비스와 2번의 장거리 운행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비스가 필요하면 오전 9시에서 정오 퀸즈 클리어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에 전화해 예약하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픽업 시간과 목적지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무료 차량 서비스는 퀸즈 클리어뷰 셀프 헬프 시니어 센터와 포트 콜택시 업체가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합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잠시 중단됐지만 폴 웰론 시의원이 기금을 확보하면서 지난 11월부터 다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폴 웰론 뉴욕시 의원은 또 클리어뷰 시니어 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상 교육 프로그램에 $15,000를 제공했습니다. 센터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술사와 박물관 투어, 운동 프로그램 등 매주 40여 종류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국어와 영어 등으로 제공됩니다. 뉴욕시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의 5분의 1입니다. 뉴욕시는 푸스탬프 등 각종 혜택 신청도 간편하게 하는 등 노인 복지 강화에 주력하고 노인 친화 도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다카,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 유예를 말하는데요. 올해 미국인들은 구글 검색에서 다카에 관해 가장 많이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What is?라는 형식의 질문 검색 순위 탑 10을 집계했습니다. 결과 1위는 다카로 나타났습니다. 다카는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졌지만 올 9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폐기됐습니다. 2위는 최근 광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차지했으며 3위는 1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 동서부를 가로지르며 발생한 개기일식 솔라 이클립스, 4위는 반파시스트의 줄임
줄임말인 안티파가 차지했습니다. 안티파는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극우파와 백인 우월주의가 급부상하자 그 반작용으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5위는 통신사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컨텐츠나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망 중립성, 6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오타로 잘 알려진 커브 PP가 선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31일 새벽 0시 계속되는 부정적인 언론 커브 PP에도 불구하고라는 이상한 글을 트위터에 올린 바 있습니다. 커브 PP는 보도를 뜻하는 커버리지의 오타로 추정됩니다. 올해 휴스턴을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는 10위를 차지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이번 집계 결과가 정치와 천재지변, 항의 시위 등 격동의 한 해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페루 공식 방문에 앞서 어제 LA를 방문해 한인들과 동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한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국적법 개정과 재외동포 센터 건립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여준호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주최한 동포초청 간담회에서 한인들의 관심은 단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였습니다.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국적법 개정에 대해 한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 국회의 빠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한인들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다며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한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에 없던 그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 대한 복수국적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더 진전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 재외동포센터 건립에 대한 조속한 추진도 언급됐습니다. 한인들은 모국과 재외국민 사이 유대감과 정체성을 일깨워줄 재외동포센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한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LA 한인사회가 정치력 신장과 단합으로 재외동포 사회의 구심점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정치적인 역량도 좀 키우고 또 그야말로 그 재외동포들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국내에서도 뒷받침되어서 우리 LA 동포 사회가 단단히 단결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사회로 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외에도 최근 북핵 문제에 대한 한인들의 우려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북 대화 채널 모색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멕시코 방문이 취소된 후 행사 하루 전 급하게 마련돼 혼란을 일으키며 일각에선 한인사회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지역 주민들의 자녀들을 위해 장난감을 나눠주고 산타클로스와 사진 촬영을 하는 토이 기브 어웨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케어 퍼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LA 레이커스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엔 자원봉사자들과 주 하원 의원이 참석해 2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직접 장난감을 전달했습니다. They do an array of services for the public, but today they've enjoyed in participating in the holiday spirit, making sure that Santa comes alive here in Koreatown and spreading the joy and giving gifts to all our children in our communities. 매년 이 토이 기브웨이를 했었는데 점점 커지는데 그만큼 저희한테 기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뿌듯하고. 한편 이웃케어 클리닉은 매년 지역단체들의 기부를 받아 연말 장난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영리 단체는 조직 내 성범죄 관련 신고 현황, 어떻게 처리되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등을 시정부에 보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단체 내 모든 직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성범죄 관련 교육이 의무화됩니다.
엘전철의 보수공사로 맨해튼 8에비뉴 종착역과 브루클린 베드포드 에비뉴 구간의 운행이 2019년 4월부터 15개월간 중단됩니다. 교통국과 MTA는 이 기간 중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이용 차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3인 미만 탑승 차량의 윌리엄스버그 브릿지 진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모든 차선은 3인 이상 탑승 차량 전용 차선으로 지정됩니다. 리치필드 거주 20대 이모 씨가 뉴저지 포트리 46번 도로선상에 있는 주유소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정보가 도용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중순 해당 주유소를 한 차례 이용했으며 그 후에는 간 적이 없음에도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240여 달러 이상이 결제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다른 한인들도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제보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13일 엠트랙은 안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Find Your Way를 출시했습니다. 복잡한 펜스테이션 구조 때문에 이용객들이 길을 잃거나 열차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용객에게 전철 운행 현황, 게이트와 편의시설 안내 등을 돕게 됩니다. 400여 개의 근거리 무선 센서로 안내를 돕는 Find Your Way는 펜스테이션 내부에서만 작동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차차 맑아지면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8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월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이지만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